비트코인 최근에 며칠 좀 반등 나왔었죠. 오늘 뭐 살짝 빠지고 있는데 지난 거의 뭐 3개월간 눌렸었던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과 동시에 그 이상 또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 눌려왔었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악재들도 많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전망들도 이제 좋지 못했었죠. 좀 의미 있는 반등이 크게 나왔고 이제 이런 것에 따라서 다시 한번 투자판의 흐름들이 비트코인 쪽으로도 다시 관심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준비된 내용들은요. 비트코인이 오르면 오히려 또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가 또 곤란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한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기 신호를 말하려는 게 아니고요. 결국에 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 채굴하던 곳들이 AI 데이터 센터로 넘어가게 되는데 다시 한번 또 비트코인 채굴을 위해서 그런 인프라를 쉐어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오르게 되면은 데이터 센터로 인차를 해주지 않고 오히려 본인들이 채굴하는 데 다시 쓰는 그런 변화들이 또 일어나게 되겠죠. 그렇게 될수록 점점 더 전력이나 부지나 변압기는 희소해질 수 있겠다라는 것을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76K로 좀 치솟고 있고요. 해시 프라이스 채굴할 때 단가인데요. 이게 6월 말에는 27.66달러였었는데 요게 지금 38.33달러로 지금 채굴 수익성이 가격이 뛰니까 매우 좋아지고 있습니다. 마진이 살아나는 순간에는 이제 채굴 업체들이 곧바로 전력과 부지 또 다시 채굴용 반도체 GPU들을 사러 나서게 되게 되겠죠. 그럼 이게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것들인데 얘네들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도 역시나 이걸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병목이 굉장히 커질 거다라고 보여지게 되고요. 지금 미국의 변압기 납기가요 이미 160주를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전력망 접속을 기다리는 물량들은요 무려 2600기가와트에 달할 정도로 병목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 그럼 우리가 요 요 현황으로 우리가 투자 인사이트를 좀 도달해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진짜 병목은 변압기와 개폐기 그리고 전기계통, 전력계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변전소, 변압기, 납기를 보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160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작년 대비했을 때 그리고 재작년 대비했을 때 140주, 150주, 160주 이게 1도 아니고요. 주입니다. 주. 그럼 10주면 며칠이에요? 70일이죠. 이 병목들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티어 1, 그러니까 탑 티어에 있는 제조사들 기준으로는 이제 48개월에서 60개월까지 요 승인하는 그 기간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지금 주문하게 됐을 때 가장 빨리 받아봐야 2030년 인도 물량을 살 수 있다. 그 다음에 가장 빨리 받는 게 3년인데요. 이 승인 이후에도 가동까지 또 4년을 기다려야 되게 되고요. 그 이후로 총 7년이라는 시간들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럼 2025년에 가동 프로젝트들의 평균이 소요기간이 7년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개시한다 하더라도 빨라 봐야 2032년 뭐 이 정도라는 겁니다. 굉장히 병목이 크다라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이미 개통 대기 물량들이 2600기가와트로 수치가 증을 하고 있다. 전기 하나 키는 게요. 이렇게 어려워지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요는 지금으로부터 더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더 커질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병목이 해소가 될 거라는 그런 엄두가 나지 않는 상황인데요. 2030년까지 미국 데이터 센터의 용량은 4배, 그리고 전력 설비 시장은 3배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데이터 센터의 용량 지금 기준으로는 24기가와트인데 약 4년만 더 지나면 100기가와트가 필요할 거라 보여지고요. 전력 설비 시장도 역시나 지금 기준으로는 2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20조 원이 넘는 돈, 30조 원 정도 될 것 같고요. 2030년에는 이제 650조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650억 달러죠. 650억 달러니까 이것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거의 뭐 100조가 넘어가는 그 정도 세팅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변압기 수요가 지금 1500대에서 2030년에는 9
9,000대 이상이 필요할 정도. 왜냐면 전력을 일단 만들고 나서 필요한 게 뭐냐면 변압이에요. 전력 계통으로 이동하기 전에 압을 낮춰주고 필요한 경우에 높여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변압기 수요도 폭증인데 변압기도 부족한 거죠. 그리고 지금 암호화폐 전체 소비, 채굴하는 물량이 지금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의 6분의 1을 소비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코인이 폭증을 하게 돼서 앞서 말씀드린 코인 단가가 매우 좋아지게 되고 코인 마진이 채굴 마진이 개선되게 되면은 이 물량도 또 증가하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물량이 매우 부족한데 얘네가 또 치솟으면서 수요의 경쟁이 더 가열이 될 것이다. 이제 똑같은 1메가와트를 홀하게 되는데 비트코인 채굴용으로는 70에서 80만 달러, 많으면 100만 달러가 소요되는데요. 인공지능 인프라를 까는 데는 또 들어가는 비용이 오히려 거의 100배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똑같은 1메가와트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구축 비용이라면 만약에 채굴 단가가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채굴에다 베팅할 확률이 매우 높겠죠. 왜냐면 비용이 줄어드니까.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채굴 업체들은 이미 이런 거에 대한 준비를 과거에 잘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변전소, 발전소 바로 옆에 붙어서 이런 효율들을 미리미리 잘 준비해놨다라는 거고요. 이미 확보된 전력도 충분하고 수력, 풍력, 태양광 인근에다 세팅했다. 왜냐면 기존에 이 데이터 센터들은 결국 빅테크에 연결해야 되잖아요. 빅테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좀 비슷한 거리에 있어야 되다 보니까 빅테크가 위치한 곳의 땅값은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근데 비트코인 채굴은 그런 게 전혀 필요 없죠. 오히려 사람이 안 살면 더 좋죠. 땅값이 싸면 더 좋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수력, 풍력, 태양광 요런 데는 발전소 근처에는 그렇게 인구가 밀집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선점을 잘 확보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축 기간도 역시나 단축되게 되고요. 2025년 10월까지 발표된 빅테크 클라우드 계약 요거는 유명하죠. 구글이나 아마존, 메타 이런 애들이 미친듯이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반도체 방향도 역시나 호재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채굴 칩에 대한 수요랑 인공지능 칩에 대한 수요가 파운드리에서 겹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3나노 기준으로 했을 때는 반도체가 월 18만 장, 2나노 기준으로는 월 8만 장 이렇게 확대가 되는 생산이 지금 확대가 되는 그런 국면인데 수요가 이렇게 채굴업체와 AI 인프라 기업이 겹치게 되면 당연히 반도체도 역시나 단가가 올라간다. 마진이 개선된다. 그럼 반도체도 우리가 트레이딩 아이디어로 잡아볼 수가 있겠고요. 한번 이거에 대해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나스닥 스몰캡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어쨌든 채굴이 이기든 인공지능이 이기든 반드시 이 전력기기 그리고 전기 그리고 냉각 그리고 이런 전기가 들어온 토지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나스닥 스몰캡의 기존의 블록체인 기업인 하이브 디지털이라는 우리나라 하이브라는 기업이 있는데 나스닥 상장자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채굴에 대한 현금 흐름과 AI에 대한 전력 자산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인 하이브 디지털을 한번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 하이브 디지털의 시가총액은 7.7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1조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1조 내외 정도 될 것 같고요. 계약 ARR을 보게 되면은 이게 ARR이라는 게 annual repeat return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계약 연간에 반복되는 그런 매출의 규모가 볼륨이 1.8억 불 정도 되는 거죠. 시총 대비했을 때는 현재 어쨌든 계약 기준의 연간 반복 매출 꾸준하게 나오는 매출도 있다라는 거고요. 보유한 전력도 464메가와트, 래시레이트는 25.1 엑사해시를 가지고 있죠. 채굴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고 목표가는 이제 7불인데 제가 이 차트를 한번 볼게요. 하이브 디지털 테크놀로지스고 아까 티커 말씀드렸듯이 하이브예요. 일단은 최대한 저는 그래도 시장에서 뜨기 전에 종목들 그리고 업사이드가 큰 종목들을 많이 좀 찾는 걸 좋아하는데 시총은 지금 실시간으로 보면은 이제 1조 1200억 되고 거래대금도 한 1600억 터지면서 지금 월봉이죠. 월봉에서 기존에 없었던 거래량들이 나온다라는 것은 손바뀜이 들어간다라는 거고 지금 하루에도 거래대금이 시총의 한 10%가 터져 나오면서 뭔가의 손바뀜들이 급하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겠죠. 기존에 이제 블록체인 암호화폐 기업인데 일단 전기에 대한 전력에 대한 그런 준비들이 잘 되어 있고 재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매출
매출, 손익계산으로 보면은 이 매출에 대한 탑라인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은 좀 많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한데 이 현금 흐름을 한번 봤더니 영업활동 현금 흐름, 그러니까 본업에 대해서 현금 흐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뭔가 최근에는 또 늘어나는 흐름도 있고 재무적인 활동 흐름에서도 플러스가 나오고 있고, 다만 투자 활동 흐름에서 마이너스 3천이 나오죠. 그럼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뭔가 선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어쨌든 더 규모의 경제를 만들 필요가 있잖아요. 시총이 1조밖에 안 되니까. 재무적으로 봤을 때 연간에서도 크게 증가하고 2026년에 크게 증가된 모습. 요거는 이제 분기 흐름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한데, 분기에 지금 이거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서 보면은 400억, 600억, 1200억 다가 조금 최근에 살짝 꺾인 모습. PBR로도 약간은 좀 프리미엄을 받아주는 모습. 에비타의 흐름으로도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게 나오지만은 단기 이익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흐름이 나온다. 재무 비율은 뭐 지금 현재 적자인 상태에서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현금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요것도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서 보면은 한 300억 정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투자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현금 흐름이 뭐 지금 막히거나 그러는 것 같진 않지만, 단기 투자 자산을 보면은 여기에서 빡 떨어지고요. 이 현금이랑 같이 합쳤을 때도 떨어지고 있어요. 아까 투자 현금 흐름을 많이 좀 빠지는 데서 지금 돈이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총 유형 자산은 어쨌든 늘어나고 있다. 지금 현재 1조 2천억 되니까 지금 현재 시총이랑 딱 일치하는 모습, 총 자산이 뭐 어느 정도 저평가 요인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손익계산서 한번 보면은 매출에서 이제 원가가 좀 높게 나오죠. 그럼 매출 총이 이게 본업에서 어쨌든 손실이 크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영업에 본질적으로 딱 필요한 비용은 아닌 판관비, 물론 필요한데 이 판관비랑 이자 비용이 좀 크기 때문에 지금 재무적으로 그렇게 영업 레버리지가 좋은 상태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해소만 되면 돼요. 해소만 되면 뭐 투자를 받는다라든지 펀딩을 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하이브라는 기업은 지금 여기 아래 리스크를 좀 설명을 드렸지만은 순손실이 찍혀 있고, 지금 현재 전환사채들이 베팅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나사 스몰컵에 나오는 것들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4분기에 클러스터 인도를 얼마나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매출이 얼마나 개선되는지가 확인되면 좋을 것 같은데, 전반적인 업황은 좋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 큰 업사이드를 찾으려면 우리가 또 스몰캡에서도 좀 찾아야 되잖아요. 포트폴리오 분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 하이브라는 기업도 그 차트 바닥권에서 미리미리 봐두시면은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간만에 또 비트코인 올라가면서 또 수혜 볼 수 있는 기업 한번 좀 점검해 봤고요. 그 기업뿐만 아니라 이 전력과 변압기 쪽, 이쪽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